혁신 확장 미래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며칠 새 정당을 두 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을 했다. 이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축하를 해야 하는데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집 나간 인사들 회초리 맞고 되돌아온 것에 불과하다. 김정현 대한신당 대변인 건전한 보수 바람직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원죄는 어떻게 씻어낼지가 문제고 그 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단순히 야당들의 흠집내기에 불과할지 원희룡 통합당 최고위원은 심정적으로 대의 명분에서 이미 탄핵의 강은 건넜다. 출범식 불참한 유승민 의원 작은 계산으로는 길이 안 열린다는 걸 잘 알 사람이다. 라고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새로운 이름으로 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보수 통합을 시작했다. 물리적인 모임 말고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게 사실은 신설 합당 방식으로 당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까지 참여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본인이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다 하지만 대체홍 김문수 지사랑 몇 분을 제외하고는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시는 예. 분들은 나중에 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렵사리 어떤 통합의 길을 떠나서 말하자면 총선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는 모여야 될 때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소기의 성과는 이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디테일의 힘이라 할까요? 의총장에서도 사실은 어제도 벌써 이제 서로 기분 나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설 합당 방식이면 온수가 많든 적든 전부 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함께 하자는 그런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예. 실제로 민경호 의원이 이렇게 사회를 보시면서 새로 들어온 몇 분, 새 보수당 몇 분, 이현주 의원만 별도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또 정병국 의원이 좀 얼굴을 붉히거나 예. 또 자리를 일부러 별도로 모아서 이렇게 마치 기존 당에다가 이분들이 그냥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이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네. 여러 가지 탄핵 문제도 남아 있고 과거의 앙금도 있을 텐데 이제는 큰 틀에서 저런 어떤 분홍 색깔에 같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자 하는 뜻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그 기존의 의원들이 화합해 갈까 하는 거하고 더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소위 혁신 공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파열음을 적게 낼 것인가 이런 자그마한 틈새들이 나중에 큰 틈새로 다시 불거졌을 때 어떻게 감당이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예, 새누리에서 출발해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까지 한 10여 년의 이제 인사들의 면면이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이 중간에 합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분열을 했다가 사실 그 새누리당의 많은 인사들은 그대로 이제 자기 자리에 계신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의 목소리는 큰 건데. 일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과연 통합이 되느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됐는데 우선은 보면은 뭉치기는 했어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뭉치기는 했습니다만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그 안에서 화학적 융합이 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쾌수천입니다.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나왔던 모습, 그다음에 장당대에서 유승민 대표가 참석지 않았던 모습 이런 등등을 보면서 아직은 갈 길이 좀 더 멀구나. 그러나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써 이제 3년 됐나요? 네. 그렇게 된 3년 동안 이제 이루어지면서 진보 보수가 사실은 균형을 갖고 견제하면서 도와주면서 가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게 잘 갈 수 있는데 이게 보수가 완전히 괴멸 상태까지 가 있었잖아요. 우선은 이제 형식적 기계적으로 좀 모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있을 이런 선거 국면 통해서 공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융합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 국민들의 떠났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몇 개의 제 정당이 모여서 신설 합당입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다른 정당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모양들이 보여서 의총장에서도 저런 해프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과거 전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쭉 출범하면서 진행돼 오는 한 두어 달 동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이제 면면히 보여줬던 그 얘기들, 과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아직 유승민 전 대표와 이제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들 등등등 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 그리고 이제 이미 집을 모아서 같이 있으니까 예. 그 사이에서 어떻게 융합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하느냐를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총선의 결과로 나올 것 같고 그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제대로 된 보수 야권이 만들어져서 정부를 견제하면서 예. 균형 있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제 양당이 이제 당대당 통합 논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기를 원하고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했던 이유가 105명이나 있는 거대 야당에 7명의 의석을 가진 뭐 일각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뭐 이제 105대 7로 해석할 수는 없다. 새로운 보수당의 가치와 크기는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7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신 대로 어제 이후에 이제 의원총회를 처음 가졌는데 별거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사 문제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새로 있는 단체에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앞에 세우고 뭐 이름을 그렇죠. 뭐 얘기한다든지 뭐 자기 소개를 한다든지 취지의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습니까? 정병국 의원이 이제 5선의 의원인데 본인이 이 자리에 물론 다른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인사를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서로 어울려서 우리가 이제 같이 출발하는 자리인데 같이 인사를 해야지 우리가 마치 뭐 신입 회원이냐 유감스럽다. 함께 하자. 왜 우리만 인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나서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같이 인사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원내 대책 같은 건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오늘 오전에 첫 의원총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15분 정도의 이제 참석 대상 인원 중에서 쭉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지금 말씀하신 정병국 의원을 포함한 몇몇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을 연단위로 모셔서 이제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분들은 이제 올라가시긴 했는데 정병국 의원은 의자에 그냥 앉아서 한동안 있었다는 거죠. 아, 왜 우리가 같이 어쨌든 새 집을 지어서 같이 와서 모여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만 따로 가서 인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의총장이 다소 약간 좀 술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그리고 의총 준비를 뭐 사무처 직원들이 했을 테니까 그 갖고 있는 인식이 여전히 아직도 새로 이렇게 뭉쳐졌다기보다는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들이 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게끔 딱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두려웠던 게 이제 흡수된다는 모양새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까 새로운 네. 보수당이 존재감 계속해 좀 드러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 보수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현재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 한교안 대표 체제를 그대로 하자 네. 이렇게 동의를 했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부를 꾸리기도 어렵고 총선 이후에 통합 이제 전당대회를 할 텐데 지금 이 분위기로 만약에 그 공천 심사 했을 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네.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아까 제가 디테일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권역별로 의원들을 좀 앉혀서 섞이게 자연스럽게 예. 통합됐다라고는 이미지를 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기자들도 예. 볼 텐데 소리 소문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사무처에서도 조금 그럴 바에 아예 새 보수당에서 오신 의원에게 사회권을 준다든지 어차피 또 뭐 그런 황교안 대표가 인사말을 한다든지 지도부 자체가 대체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마음이 편하게 네. 진짜 하나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뭐 그 회의를 준비하는 사무처에서도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저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변해가면서 인식이 바뀌어야 저런 것들이 이제 작은 것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지켜봐야죠. 뭐. 예. 자, 일단 물리적으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만은 과연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화학적으로 융합이 되는 과정을 겪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뜻이 맞던 아니면은 방향성이 맞던 아니면은 필요성에 의해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바른미래, 대한신당, 평화당도 지난주만 해도 모일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만은 결국 손학규 대표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신당 창당은 새로운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호남 기반 3당의 합당인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전부터 호남 기반으로 힘을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치점이 생기면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울 것 같다. 노력해보겠다라는 취재 얘기를 하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학규 대표가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 괴멸 상태죠. 대표 거의 혼자 계시는 모양새인데 과거 얘기를 조금 되짚어서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칩거를 하다가 이제 2016년이었습니다. 상당히 과거인데 강진에서 내려와서 했던 이야기들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 이제 본인이 거치셨던 역사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앞으로는 이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취재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리고 2018년 9월에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할 무렵에 당대표 욕심낸다고 비아냥을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의지고 본인이 그런 미랄이 되도록 남은 미력을 다하겠다라는 취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혼자 남기까지 과정 살펴보면 유승민 의원이 갈등을 빚었고 안철수 의원이 돌아오지 못했고 그리고 이번 통합당 물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진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는 여하튼 손학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손학규 대표는 정통적인 정치학자 출신이고 네. 또 실제로 그런 정치적 가치 그리고 정말 뭐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쟁쟁한 자리에 있어 왔던 분이고 또 민주화운동도 했던 분이고 YS에 의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뽑았던 그런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실제로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어떤 그대 말하자면 여야가 지니고 있는 어떤 뭐 일기함적인 어떤 문제점, 다당제의 필요점 그렇지만 본인이 하는 얘기는 호남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더군다나 솔직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국민의당이 생겼을 지점은 호남 자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야 모두가 호남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다당제적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뭐 야당은 야당대로 친이 친박 옥새 파동이 있었던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호남에 확실한 지지가 없던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새로운 국민의당이 중도의 세력으로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재 이낙연이라고 하는 호남의 전 총리가 말하자면 대선 후보 1위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재 호남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후보 자체도 호남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거처럼 그런 녹록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재선이 안 되면 자선이라도 정말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통합 말하자면 보수 통합에 들어가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호남 기반 3당 합당을 좀 먼저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각각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제 의원들이 지역구 뭐 비례대표 다 셀프 제명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나홀로 대표 정당이 돼 버렸는데 그 새로운 조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16년부터 쭉 손학규 대표 쭉 오시는 거 보면 만덕산의 저주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학규의 저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승민 대표도 힘들었고 안철수 대표도 힘들었고 지금 호남 기반으로 새 정당 합당하려고 하는 것도 스스로 반대하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와 얽히면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손학규의 저주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원래 손학규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소요소에 본인이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서 운이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본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오히려 현 상황을 되돌아보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취지 얘기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다 모이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 왔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짧게 당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제 90년대 민주정의당이 당시 여당이었습니다. 88년에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이 구도 변화를 위해서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지만은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당이었습니다.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있던 시절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 이렇게 제3야당까지 뭉쳐서 민주자유당이라는 218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어서 일단 구도 변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2년 뒤 14대 총선에서 149석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과반에 실패하는 거죠.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계파 갈등, 공천 갈등이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96년에 민주자유당이 이제 당명을 바꿉니다. 김영삼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신한국당 그리고 다시 1년이 되지 못해서 한나라당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자, 97년 기억하실 겁니다. 15대 대선에서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한나라당은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이 됐고 2011년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민주통일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당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승리한 역사겠죠.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이겼었고 2012년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말씀드린 대로 당명을 개정하고 나서 일단 일당을 지키는데 과반을 살짝 넘기면서 선거를 합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수도권에서 이기면서 123석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물론 다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경우에 따라 다르고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과거와 달리 좀 굉장히 그 국민적인 요구가 많이 빠르게 바뀌고 네. 있잖아요. 그거를 예. 제 정당이 어떻게 과연 응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응답에 맞춰서 당 모양을 만들고 구성원들을 바꾸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아까 쭉 얘기했던 3당 합당이라는 것. 과연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사실은 뭐 정권은 만들어지고 뭐 했습니다만 뒤에 가서 총선 잘못되잖아요. 그럼 과연 구성됐던 구성원들이 3당이라고 뭉쳐졌지만 예.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갔느냐, 그리고 그 정당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새로운 피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또 바꿔야 될 거는 바꿔가고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갈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출범했던 미래통합당도 아까 저희가 뭐 남은 숙제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또 이렇게 잦아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손학규 대표의 합의를 일단 이끌어낸다면 이제 민주통합당도 어쨌든 출발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군소정당이 양대 정당을 상대로 세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과거 사례를 빗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정주영님 기억하실 겁니다. 통일국민당이라고 당이 있었고 박찬종 의원의 신정당, 친박연대는 뭐 유명하죠.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이제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어려워졌고 국민당을 신청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거 과거의 국민의당 얘기를 한 겁니다.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수도권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총선 뒤에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낯선 이름이란 이유가 지금 없기 때문인데 국민의당은 다시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뭐 새로운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싸우고 더 심화되고 오히려 21대 국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다당제를 옹호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판은 다당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 예. 이유가 본인 스스로 국민이 국민의당에게 하나의 다당제 심판 말하자면 시험대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국민의당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누어지는,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양당이 갖고 있는 행포로부터 정말 새로운 게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정당은 안 되는구나를 국민에게 확산시켜서 스스로가 이렇게 양대 정당으로 갈리게 만든 원인 제공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도 사실은 충원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번 총선이 오히려 더 격렬하게 싸우게 된 배경이 국민의당의 실패에서 다만 그게 다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